반갑습니다. 날개달기 중3 통합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주장하는 글쓰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하는 글, 일반적으로 주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맞는 타당한 근거, 즉 이유를 들어서 글을 쓸 수 있어야 하겠죠.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궁금해. 자, 오늘은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 주장. 자, 우리가 생활을 살면서 많은 주장을 하게 되지. 오, 그렇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입장을 남들에게 내세우게 되는데, 그러려면 남들을 설득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맞는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들게 되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주장하는 글의 특징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볼 거야. 오, 네. 주장하는 글의 특징이요? 주장하는 글은 보통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오, 주장하는 내용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오, 알겠어요. 다음은요. 다음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 태도, 행동 등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여기서 의도란 목적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 태도, 행동 등을 변화시키려는 의도,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주장하는 글의 두 번째 특징이야. 오, 그렇겠네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내세우는 거니까 남들이 그렇게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으로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 태도, 행동 등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 주장하는 글의 특징이겠네요. 그렇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일반적으로 이런 주장하는 글들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다라고 할 수 있어. 오, 일정한 구성 단계를 갖고 있군요. 서론, 본론, 결론. 그쵸? 음. 자, 이렇게 해서 그 주장하는 글의 세 가지 특성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주장하는 글에서 근거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지? 오, 그렇죠. 우리가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런 근거나 이유를 대면 될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 주장에 맞는 관련된 내용이 근거가 돼야 되겠죠? 아, 그렇지.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게 첫 번째 주장하는 글에서 근거가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근거가 되려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근거가 되려면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주장과. 오, 그렇겠네요. 두 번째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누구나 들었을 때 그렇구나 수긍할 수 있으면서 또 사실에 부합한 그런 내용이래야 되지. 그럼 궁금하. 오, 네. 주장은 주관적인 걸까? 객관적인 걸까? 주장은 자신의 생각이니까요. 주관적이겠죠.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 이런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또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또 근거로 끌어왔다. 제대로 된 근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주관화된 자신의 생각을 아무래도 뒷받침하려면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하겠죠.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오, 그렇군요. 다음으로 주장하는 글에서 갖춰야 할 조건으로는 세 번째,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 너무 이렇게 편파적, 즉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역시 그 주장이 타당하거나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그런 어떤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오, 그렇겠군요. 다음으로 네 번째가 자료의 출처가 분명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면서 근거로 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좋은 근거라 할 수 없겠지.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주장하는 글에서 근거가 갖춰야 할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란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주장하는 글에서 근거가 갖춰야 할 조건은 첫 번째,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세 번째,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자료의 출처가 분명해야 하며 믿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단다. 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고려해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문제 상황이나 쟁점과 관련된 주장하고 싶은 주제를 정한다는 것이지. 문제 상황이나 쟁점, 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주된 그런 어떤 논점들과 관련해서 주장하고 싶은 주제를 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주제와 관련해서 글을 쓰는 목적이나 매체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주장에 맞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세 가지. 문제 상황이나 쟁점과 관련된 주장하고 싶은 주제를 정한다.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한 글을 쓰는 목적이나 매체 등을 고려한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주장에 맞는 타당한 근거를 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오, 알겠어요. 이제 그럼 다 된 건가요? 아니지. 이제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겠지. 이 부분들은 시험에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둬야 될 거야.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자. 다섯 개의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계획하기, 두 번째 자료 수집하기,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네 번째 초고 쓰기, 다섯 번째 고쳐 쓰기,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은 지금 다섯 개의 과정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 네, 계획하기라고 그러셨는데, 자, 뭐 모든 일은 다 계획이 필요하듯이 주장하는 글을 쓰려면 당연히 계획을 해야겠죠? 그렇지. 계획하기는 문제 상황과 관련을 해서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정해야 하고, 예상 독자나 목적, 주제 등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어. 뭐라고요, 세 가지가? 예상 독자, 목적, 주제, 이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지. 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료 수집하기라는 것이 있어. 자료 수집하기. 자, 이제 글을 쓰는 계획을 했다면 TV나 신문, 잡지, 인터넷 전문 서적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주장과 관계 있는 것을 선별해야겠지. 그러니까 관련된 그런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주장과 관련 있는 것들만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지. 이게 자료 수집하기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가 내용 조직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글에 들어갈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정리해서 개요를 작성해야 하는 거야. 오, 선생님, 개요가 뭐예요? 그렇지. 모를 수 있겠구나. 개요란 글을 쓰기 전에 글을 설계하는 설계도와 같은 거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쌓아 올리나? 그렇지 않죠. 그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렇지. 그렇듯 글의 설계도를 개요라고 하는 거야. 오, 그렇군요. 글에 들어갈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정리해서 개요를 작성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주장과 근거를 또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지. 자, 이제 그러면서 네 번째 단계로는 초고 쓰기. 근데 초고가 뭐예요? 처음 초에 원고 고자니까 처음 쓰는 글을 얘기하는 거야.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개요는 글의 설계도라고 했지? 글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주장과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이렇게 초고를 작성하는 거지. 이런 계획과 자료 수집, 내용 조직하기 단계를 거쳐서 처음으로 글을 쓰는 단계가 바로 초고 쓰기야. 그렇죠. 그럼 처음 쓰긴 했지만 또 쓰다 보면 고쳐 써야 될 부분이 생기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고쳐 쓰기 단계가 들어가게 돼. 고쳐 쓰기는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고쳐 쓰게 되는 거고 간결하고 좀 명확한 표현으로 고쳐 쓰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까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글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정리할 텐데 자,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었어. 오, 너요. 자, 그럼 이제 서론에선 주로 뭘 할까? 궁금하. 서론은 그래 처음 부분이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소개한다든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런 거 얘기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자,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서로는 화제, 이야기할 그런 어떤 중심 소재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화제를 제시하고 주장의 배경이 되는 문제 상황 등을 제시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어. 오, 그렇군요. 그다음 본론은 몸통과 같은 부분인데 그래서 주장하는 글의 몸통과 같은 부분인데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통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야. 또 독자와 주제, 목적 등을 고려한 설득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오, 본론 단계가 그렇군요. 마지막 결론은요? 결론은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구체적인 기대 효과나 긍정적인 전망,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단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딱딱하긴 했지만 그 주장하는 글쓰기라고 해서 주장하는 글의 특징과 주장하는 글에서 근거가 갖춰야 할 조건, 또 주장하는 글 쓸 때 고려할 점,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 주장하는 글의 구성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살펴봤어. 자, 그러면 여기서 팝 퀴즈. 오, 팝 퀴즈 시간이군요. 자, 단답형 주관식이나 OX 문제로 답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1번 문제 나갑니다. 오, 너. 1번.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굳게 내세우는 것을 땡땡이라고 한다. 두 글자입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굳게 내세우는 것을 땡땡이라고 한다. 오, 이거는 뭘까요? 생각해보게요. 그래, 친구들과 함께 한번 고민해보자꾸나. 뭘까? 오, 주장이요, 주장. 그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굳게 내세우는 것을 주장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주장과 땡땡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두 번째 문제예요.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주장과 땡땡 두 글자 땡땡이 땡땡과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무엇일까요? 뭘까요? 이거는 근거가 되겠죠. 근거. 그렇지. 근거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OX 문제니까요.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오더. 3번 주장하는 글에서 근거는 논리적이고 타당하며 객관적이며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이건 듣자마자 바로 알겠는데요. 어이, 딩동댕. 오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주장하는 글에서는 근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주장하는 글쓰기 관련한 실전 글을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